요거는 따로 영상 나눌게요. 로그 함수랑 일반과 호도법. 자, 일단 드디어 삼각함수 쪽으로 들어왔죠. 우리가 삼각함수라는 게 뭐야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얘네들을 다루는 함수인데 여기에 보통 누가 들어가냐면 각이 들어가거든. 각. 뭔 말인지 알겠죠? 각이 들어가는데 함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범위를 좀 확장시키고 싶은 거야. 그리고 좀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60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60개 치킨도 생각하고 하하하 이거 알고 있나? 그 다음에 뭐 59점 몇 도도 생각하고 40 몇 점 몇 도도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서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는 어떠한 변화를 이루고 있는가 이런 걸 따지고 싶다 이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제약이 너무 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각이라고 하는 개념은 60분법이지. 그리고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하려면 길이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좌표 평면상에 몇 도를 표기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 단위가 다르니까. 각을 표현하는 단위랑 그 다음에 X좌표, Y좌표에다가 표현하는 단위랑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거에 첫 번째 제약이 있어. 두 번째 제약은 우리가 배운 게 뭐밖에 없냐면 0도에서 몇 도? 360도까지밖에 안 배웠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이상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싶은데 그것도 안 배웠다 이거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게 첫 번째 일반각이라는 개념이 바로 각을 확장시키는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호도법이라는 개념이 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바꾸면서 이제 각의 단위를 우리 좌표평면에 맞게끔 세팅을 해주는 거야. 알겠지? 어떻게 보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밑작업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 마지막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하는 내용은 그래프 그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겠죠. 맞나요? 그래서 총 두 가지의 파트로 나눠져 있어. 일반각 호도법 그리고 삼각함수. 일반각 호도법은 삼각함수 그래프의 X좌표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우게 될 거고 삼각함수라고 하면 Y좌표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우겠지. 그래서 그걸 다 합쳐서 다음 시간에 그래프로 그릴 거야. 이게 일단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 삼각함수 그래프는 개념을 조금이라도 얕게 배우는 순간 터지거든? 무조건. 그래서 선행학습 두 번째 시점에서는 삼각함수 개념을 좀 제대로 배우고 있어. 그러면 태민아 내가 뭐라고 했어? 두 번째 회차에서 제대로 배워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애들이 이런 말을 할 거야. 오! 삼각함수 졸라 어렵다. 옆에서 그게 어렵다고? 이런 느낌이 들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벽이 좀 높을 뿐이지 그 벽만 허무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 근데 오히려 지수로그는 처음에 벽이 좀 진입장벽이 낮거든? 근데 올라갈수록 더 높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지수로그가 더 어려워요. 삼각함수보다. 물론 삼각함수가 더 어렵게 나온 날이 언젠가는 올 거야. 알겠지? 지금은 지수로그가 더 어려워. 수열이라. 삼각이 점수에서 더 정답률이 높아요. 네, 높죠. 삼각함수는 그렇게 정답이 낮진 않아. 그리고 너무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그냥 생김새가 좀 대신에 삼각함수가 어려운 거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배워놓잖아. 그럼 내가 진짜 고2 애들, 고3 애들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3 때 미적분이라는 걸 배우고 너네 기준에서 미적분 2거든. 근데 이 고2에서 고3으로 올라온 애들 중에서 고2 때 대수를 좀 열심히 한 애들이 몇 명 있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고장고, 전교권 혹은 고장고에서 한 1, 2등급 나오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 뭐 3등급 초반 애들까지. 그러니까 범위로 따지자면 한 12%. 전체 범위에서 12% 등수. 그럼 한 20 몇 등, 30등 안에 드는 거야. 그 정도면 잘하는 편에 속하잖아. 그치? 근데 걔네들 기준으로 내가 봤을 때 고3 올라왔을 때 미적분 2를 꽤 잘하더라고. 근데 어떤 애들? 약간 좀 외워서 푸는 애들이 있거든. 진짜 그런 애들이 실제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냐면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냥 문제에서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면 그걸 통째로 외우려고 해서 가져가는 친구도 있거든. 걔네들이 말했잖아. 미적분 2 수강하고 한 달 만에 울었다니까? 너무 어렵다고. 본인이 풀어야 되는데 삼각함수를 다 까먹어서 못 풀겠대. 그렇다고 삼각함수 다시 넘어가기 너무 어렵대.
그러니까 나는 고2 애들과 그 밑에 학년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삼각함수 파트는 배울 거면 제대로 배워라. 나중에 가서 힘들다. 제대로 배워놓으란 거는 내가 일주일 뒤에 물어보건 2주일 뒤에 물어보건 똑같이 그냥 답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하여튼 그 첫 번째는 일반각 호도법인 거 잘 기억해 두세요.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하나씩 볼게요. 일반각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각을 0도에서 360도 뿐만 아니라 어디로? 그 이상의 범위로 확장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에 대한 좀 정의를 좀 다시 세워보면 자, 각에 대한 정의는 이겁니다. 얘를 우리가 고정선 혹은 시초선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 해서 시초선이라 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겠지. 그래서 얘를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경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래서 시초선과 동경을 이루는 각이 각에 대한 정의예요. 괜찮죠?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여기를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부를 거야.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가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 방향 혹은 양의 방향이라고 할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왜냐면 반대편도 있을 수 있거든. 반대편 대신 여기를 기준 항상 시초선을 기준으로 출발해야 돼. 반대로 가는 거 맞아요? 그럼 이건 무슨 방향이야? 아니 이게 무슨 방향이야? 이렇게 돌아가면 시계 방향이잖아. 그걸 우리가 음의 방향이다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할 거라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럼 우리는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얘가 만약에 60도거든요. 그러면 60도라는 녀석과 사실은 몇 도가 같을 수 있냐? 여기가 몇 도겠어요? 다 합쳐서 360도니까 300도가 되겠지. 뭐랑 같아져? 내가 이렇게 돌아가면 마이너스 300도랑 같아진다는 거야. 됐니? 그러면 여기서 더 추가를 해보자. 어떻게? 60도만큼 갔는데 여기서 한 바퀴 더 돌 수도 있잖아. 그쵸? 우리가 그런 거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한 바퀴를 더 돌렸을 때 이 각도도 동일할 테니까 그래서 얘가 몇 도가 되는 거야, 태민아? 이 시키 이거 너 고개 숙이지 말고 칠판만 봐. 알겠지? 몇 도야? 360도 더하면 420도랑 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알겠나요? 괜찮죠? 그럼 360도 계속 추가하고 360도 계속 빼면 계속 각은 그대로인데 각도는 계속 바뀌겠지. 이게 일반각이야. 그럼 우리가 60도를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기존에 있던 60도에서 360도를 n번 곱한 거를 더하고 빼면 되잖아. 이게 각에 대한 정보잖아요. 이렇게 할게요. 됐니? 여기서 이 n은 정수겠지. 왜냐하면 마이너스도 필요한 거야. 그래도 0도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양의 정수도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몇 바퀴라는 거야? n 바퀴를 돌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나중에 생각하고 처음에 n 바퀴를 돌린 다음에 60도만큼 더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괜찮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한다? 각 60도에 대한 일반각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일반화 시킨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쵸? n 값만 집어넣으면 딱 각이 나오게끔. 이게 일반각이에요. 어렵지 않죠? 질문? 그럼 우리가 각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정의했기 때문에 4분면에 대한 각도 정의를 새롭게 할 거야. 자, 4분면에서 시초선은 그냥 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뭐라고? 시초선. 그럼 동경이 있을 거 아니야. 동경은 어떻게 지나가냐? 이렇게 지나갈 거야. 잘 봐봐. 1사분면 위에 임의의 점을 잡을 거야. 그럼 그 점을 원점에서부터 지나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잡으면 돼요? 동경이다 이렇게 잡으면 돼. 이해가 돼? 그러면 요 각도 있죠. 요 알파라는 각도. 요 각도의 범위는 당연히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겠어? 0도랑 90도 사이에 있겠죠? 맞죠? 근데 우리는 뭘 배웠어? 일반각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을 써줘야 된다. 이제 일반각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각을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해줘야 돼. 이해가 되니? 그게 끝이야. 2, 4분면은 몇 도랑 몇 도 사이에 있어요? 90도랑 180도 사이에 있는 거 맞아? 이해가 돼? 대충 여기쯤 있겠지? 여기 있으면 요 각도가 2, 4분면이겠죠? 3, 4분면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겠어? 180도랑 270도 사이에 있겠지? 또
4사분면은 270도랑 360도.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질문. 얘는 몇 사분면 있을까? 오케이. 그것까지 잘 체크하면 되죠. 축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해 있지 않는다. 그래서 요 내용이 바로 일반각에 대한 설명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두 번째. 바로 호도법 가자. 호도법. 이것도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각 60분법이라고 표현하는 각을 표현하는 단위를 바꾸는 거예요. 새롭게. 호에 대한 길이로서 각을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도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채꼴이 있다고 칩시다잉. 됐죠? 그때 요 길이를 R이라 잡고 요 호의 길이 있지. 요 호의 길이가 R이 되도록 잡을 거야. 이해가 돼? 그러면 그때 이루는 이 각도가 있을 거 아니야. 이 각도를 우리가 앞으로 1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너네가 흔히 아는. 그리고 그 1을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됐어? 됐어 안 됐어? 이게 되지? 이게 끝이야. 그래서 1라디안이 대략 몇 도 정도 생각하면 되냐면 한 57도 정도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가 3개 있으면 몇 도야? 171도거든? 그래서 3.14 정도 라디안이 있으면 이게 180도에 근접해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를 180도라고 부를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럼 앞으로 모든 60분법을 파이에 대해서 표현해 주면 된다 이거야. 어렵니? 자, 한번 해보자. 60도는 뭘로 바꿀 수 있어? 3분의 파이. 120도는 요다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되잖아. 됐지? 근데 이거 외우기는 좀 외워야 돼서 내가 좀 적어 놓을게. 30도는 몇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60도는 아까 했고, 그 다음 또 90도는 2분의 파이. 외워야 될 것들이야 이건 다. 120도는 135도는 150도는 180도는 이건 쉽지? 오케이. 됐죠? 더 가자. 210도 6분의 7파이. 225도 4분의 5파이. 240도 이게 맞나? 180도 더하기 60 맞지? 3분의 4파이. 미안하다. 이거 어떻게 빨리 그렇게 세나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저 외웠어요. 외워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240도가 180도 더하기 60도잖아. 그럼 조합하는 거지. 얘랑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파이랑 3분의 파이 더하면 3분의 4파이. 이런 식으로 조합하는 거야. 180도에서 그치. 240도. 225도는 180도에서 45도 더했으니까 여기다가 얘 더하면 되잖아. 그치? 어렵지 않지? 그 다음 또 270도는 얘는 90도 3개 있으면 되잖아. 2분의 3파이. 계속 가보자. 또 300도. 300도는 여기다가 30도 더하면 되잖아. 얘다가 얘 더하면 6분의 9에서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10파이. 3분의 5파이. 315도. 딱 봐도 4분의 7파이. 그 다음에 330도. 6분의 11파이. 360도. 2파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마주할 호도법들입니다. 시간 나실 때 적어보세요. 알겠죠? 강의를 다시 들어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얘를 바로 유추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적어도 얘를 가지고 3, 4분면의 각이구나 라는 걸 체크하라고. 알겠지? 여기는 1, 4분면의 각이야. 몇 사분면? 여기는 2, 4, 여기는 3, 4, 여기는 4, 4. 이걸 외웠을 때 삼각함수 그래프랑 시너지가 좀 좋아. 알겠지? 좀 잘 기억해두자. 호도법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호도법을 배우고 난 뒤에 일반각이랑 좀 엮거든요.
일반각 그냥 엮으면 되겠지. 어떻게 엮으면 되냐. 일반각을 표현하는 게 아까 60분법이었잖아. 그렇지? 이번엔 어떻게 표현해주면 돼? 60도가 3분의 파이로 바뀌면 되고 360도가 2파이로 바꿔서 곱하기 n. 이게 끝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배웠던 일반각은 60분법으로 배운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자주 쓸 건 누구겠어? 호도법으로 쓰는 걸 많이 쓰겠지. 그래서 요 정도까지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이제 부채꼴 넓이인데 그건 왜 나오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부채꼴 호의 길이랑 넓이는 중심각을 이용해서 했잖아. 그 이유가 60분법을 썼기 때문이야. 무슨 분법? 그러면 부채꼴 호의 길이랑 넓이를 이번에 뭘로 배우는 거야? 호도법 버전으로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억해 둡시다. 이해되니? 자, 여기서 세타 라디안, 즉 호도법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호의 길이 쪽 L, 요 L은 R세타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두 번째,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 RL 둘 중 하나 쓰시면 돼요. 알겠지? 태민아? 자꾸 조네. 피곤해? 그치, 피곤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또 자주 나오는 거는 세변의 길이. 그러니까 둘레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채꼴의 둘레 길이는 반지름 2개랑 호의 길이를 더하면 되겠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거 공식을 또 계속 끝까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너무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별거 없어. 배운 거 별로 없어. 6번까지 할 수 있나? 또 파이팅 있게 해야지 뭐. 부채꼴이 살짝은 비중이 응?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간곡히 말하는데 진짜 그냥 개념입니다. 개념. 알겠죠?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어차피 이 내용을 모를 수가 없어. 그냥 우리가 각은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호도법으로 표기하는 건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지. 봅시다. 567번. 다음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제3, 4분면에 있는 각이 몇 도냐라고 하는데 잘 봐. 우리가 지금 직관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각도는 0도에서 몇 도까지냐면 360도 사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0도랑 90도 사이를 1사, 90도랑 180도 사이를 2사, 180도와 270도 사이를 3사, 270도랑 360도 사이를 4사라고 해. 그러면 이 문제에서 저 범위가 아니잖아. 그럼 뭐 하면 될까? 일반각이잖아요. 일반각. 뭐 하면 돼? 각을 빼도 동일하잖아. 근데 대신 몇 도를 빼야 돼? 360 배수를 빼는 게 낫겠지. 그래서 1번에 360도 빼면 몇 도야? 1번은 60도랑 같은 각이니까 틀렸죠. 후보가. 2번은 720도를 빼면 되겠다. 왜? 두 바퀴를 돌려야 되니까. 그러면 얼마? 150도랑 같으니까 얘는 2, 4분면 땡. 3번 1560도는 1440도냐? 네 바퀴를 빼면 되죠. 1440도. 그럼 120도. 땡. 4번. 음수네. 더하면 되죠. 720도를 더하면 마이너스 30도니까 마이너스 30도는 알 수 있잖아. 어디야? 여기잖아. 44. 그러니까 44라서 틀렸고. 그 5번이 정답인데 5번은 몇 도 더할까요? 그 이상을 더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일단 양의 각도가 나와도 되고 아니면 그냥 1440도 해도 돼요. 1440도면 마이너스 170도인가? 그럼 마이너스 170도의 위치는 여기를 기준해서 10도 남겨놓고 그쵸? 이만큼의 각도가 170도 아닌가? 10도 남겨놓으면 되잖아. 그치? 몇 사? 3, 4 5번 체크하면 되겠죠? 펜 잡아 태민아. 시기 이거 늦게 와가지고 졸기까지 하네 진짜. 자, 그 다음 자, 세타가 제2, 4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없는 각을 구해라. 자, 앞에 봐봐. 이걸 딱 보면 자, 2, 4분면의 각도 아무거나 하나만 얘기해봐. 120도 좋아. 120도. 그러면 3분의 세타는 몇 도야?
40도니까 1사분면의 각이겠구나 이 생각을 해도 되겠지만 우리 일반각을 배워서 120도만 1사분면의 각도가 아니라 몇 도도? 480도도 2사분면의 각도야. 납득이 돼? 그럼 여기서 3 나누면 몇 도야? 160도니까 이건 몇 사? 2사분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만 판단하면 안 되고 여러 개를 좀 판단을 해야 돼. 그러려면 그냥 식을 이렇게 세우시면 돼요. 세타라는 게 2사분면의 각도니까 9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180도 곱하기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기하면 훨씬 더 깔끔해지지. 그래서 3으로 나눠주게 되면 30도 더하기 120도 곱하기 n 그 다음에 또 얼마로 나눠? 3으로 나누면 60도 더하기 120도 곱하기 n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n의 정수니까 0 집어넣으면 30도랑 60도 사이라서 1사분면. 그 다음에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150도랑 180도 사이니까 몇 도? 2사분면. 됐죠? n에다가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 집어넣으면 270도랑 300도 사이잖아. 270도가 누구예요? 얘가 270도, 300도는 이만큼 아닌가? 그럼 4사분면. 3부터는 안 되지. 왜? 3을 넣으면 얘가 몇 도가 돼? 360도니까 얘랑 똑같아지는 거 보여? 어차피. 그래서 우리는 1사, 2사, 4사분면에 존재한다라고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집중해서 듣자. 이러면 다음 시간에 치킨 퀴즈 안 먹는다. 물론 너네가 따낸 거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그것 때문에 일부러 진도 빨리 빼고 있지 않니? 그럼 집중해서 잘 들어야지. 뭐 솔직히 집중해서 잘 안 들어도 다 풀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아닌가? 보자잉. 해보세요. 패스합니다. 576. 이거 위치관계를 또 다 배워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진 않아서 그냥 빠르게 볼게. 잘 들어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하대. 일치하다란 거는 얘들아 동경이 일치하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동일한 지점에 동경이 설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얘가 이루는 게 세타랑 6세타니까 세타랑 6세타랑 같다라는 거야. 근데 말이 안 되죠. 그럼 세타가 0도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같아질 수 있는 게 일반각 때문이야. 왜냐면 세타가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잖아. 120도가 세타야. 됐죠? 그리고 난 뒤에 480도가 6세타야. 이러면 세타랑 6세타가 이루는 각도는 같아져. 왜? 일반각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때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 두 개를 빼면 바퀴만 나오잖아. 바퀴벌레가 아니라. 이해가 돼? 그래서 두 개가 같으니까 두 각도를 빼주게 되면 0도가 된다고. 같으니까. 대신에 뭐가 붙어? n바퀴가 붙어야죠. 왜냐면 이게 일반각이니까 몇 바퀴 돌렸는지 모르잖아. 그치?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 그게 뭐야? 아니다. 그냥 보자. 그래서 세타에서 6세타를 빼면 6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그게 360도 곱하기 n이다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동경이 일치하다는 소리를. 그러면 세타가 5로 나눠주게 되면 72도 곱하기 n이거든. 그래서 n에다가 0 넣으면 0도니까 우리 세타의 범위가 0과 파이 사이라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0 넣으면 72도. 0 넣으면 0도. 그리고 1 넣으면 72도. 그쵸? 그럼 이거는 각도로 바꾸면 몇 도야? 5분의 2파이래. 이거 어떻게 세냐? 어떻게 세면 돼? 방법이 없어. 이런 거는 파이가 아까 몇 도라 했어요? 그러면 180분의 파이는? 그러면 72도를 곱하면 돼. 양변에 72를. 귀찮아도 그렇게 해. 알겠지? 그럼 5분의 2파이가 나올 거야. 그 다음 또 될 수 있는 거 생각해보자. 그렇지. 144도도 되잖아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궁금한 거는 0과 180도 사이에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얘까지 돼서 얘는 몇 배 해주면 되냐면 그냥 2배 해주면 되잖아. 답은 얘야. 알겠죠? 무조건 소속보만 뭐라고?
무조건 호도법으로 해야 되냐고? 만약에 문제를 읽어보면 호도법 쓰라는 건지 60분법 쓰라는 건지 대충 나와 있어요. 그거에 맞게끔 하면 되고, 만약에 방향이 반대야. 동경 위치관계까지만 하자 얘들아. 아우 시간이 없냐. 그럼 동경의 위치관계가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방향이 반대야. 근데 일직선 위에 있어. 그럼 우리는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여기가 알파. 그쵸? 이만큼이 지금 베타잖아. 맞니? 그럼 뭘 이용하면 되냐? 베타에서 여기가 알파거든? 그러면 이만큼의 각도가 얼마냐면 베타에서 알파를 뺀 거야. 괜찮지? 그게 뭐랑 같아? 그렇지, 180도. 그래서 파이라고 할게요, 그냥. 파이 플러스 한 바퀴 돌린 거. 2n 파이. n 바퀴 돌림 2n 파이겠지?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그 다음, 세 번째 가보자. 만약에 이번에는 X축에 접한대. X축과 대칭이래. 이 동경이. 그러니까 여기도 알파고 여기도 알파란 소리겠지? 맞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 그럼 이만큼의 지금 각도가 베타라는 거 아님? 그러면 이만큼의 각도에서 알파만큼 더하면 몇 도야? 360도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2파이 플러스 2n파이다. 알겠니? 계속 가보자. 이번에는 Y축 대칭을 해보자잉. 여기랑 이렇게 같아요. 됐죠? 그러면 요만큼의 각도가 지금 알파고 요만큼의 각도가 지금 베타야. 됐니? 그러면 이 각도랑 이 각도랑 같지 않겠니? 그럼 두 개 더하면 몇 도? 180도.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봐. 그러면 더 쉬워요.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 Y는 X에 대한 대칭은 그래프를 이렇게만 그리면 돼. Y는 X의 대칭이면 요거랑 요걸 얘기하는 거지. 그럼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베타야. 그럼 여기도 얼마? 알파겠지, 대칭이니까. 그죠? 그럼 알파랑 베타 더하면 몇 도? 90도지. 파이가 아니라. 이게 다 공식이야. 근데 이거 공식을 네, 이해만 하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야. 나는 지금 방금 선준이가 한 말을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외우려는 친구도 있거든. 근데 외워봤자 의미가 전혀 없는 게 이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러기엔 유형이 너무 적어. 그치? 우리 외울 때 항상 들어야 될 생각은 이거야. 과연 이게 외워졌을 때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인가? 아니야. 도움 많이 안 줘. 이건 그냥 어디서만 딱 나오는 거야. 여기 파트에서만 딱 나오는 문제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를 외운다기보다는 그 원리를 좀 이해하고, 원리를 이해하면 각을 더하고 빼는 거에 대한 좀 자유로운 사고가 펼쳐질 거야. 그러니까 요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집 가셔서 한번 다시 복습을 또 해보세요. 알겠죠? 두 각을 뺐을 때, 그러니까 뺀다라는 거 자체가 차에 대한 얘기가 두 각 사이의 각도를 얘기하겠다는 거거든. 이건 두 각 사이죠. 두 각 사이. 그 다음 합은 뭐야? 합은. 합에 대한 거는 다 각을 더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그쵸? 각을 증가시키는 거. 하여튼 그런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튼 이러면 유형 5번까지 다 풀려질 겁니다. 하나만 해보자. 그러면 581. 81이요? 자, 세타랑 5세타가 Y축 대칭이래. 뭐 보면 돼? 이거 보면 되잖아. 그쵸? 그러면 두 각을 더하면 몇 도? 180도 더하기 2n파이. 맞죠? 그럼 여기서 세타는 6분의 2n 플러스 1파이로 정의해도 나쁘지 않겠지. n에다 0 넣으면 세타가 될 수 있는 거는 6분의 파이도 될 수 있고, 1을 넣게 되면 6분의 3파이니까 2분의 파이도 될 수 있고 뭐 되겠는데, 우리가 찾으라는 거는 0과 2파이,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얘만 찾으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공식 대입하면 되는데 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냥 이거 우리가 원하는 상황 만들어서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거든. 그게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몇 번 연습해 보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합시다.